지난 17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혐의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남성은 의붓딸을 상대로 무려 13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첫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의붓딸의 나이는 겨우 12살. 심지어 가족과 이민을 간 후에도 남성의 끔찍한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남성 행각을 짚어봅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뉴스는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사안이 너무 중합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려 13년간입니다. 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2020년도까지 13년 동안 50대 남성이 의붓딸에 대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범행이 있었을 때 이 의붓딸은 12살이었습니다. 의붓딸은 경찰 조사에서요, 그 성폭행 피해 횟수만 수천 번에 달한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지난 13일에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 남성을 체포를 했고요. 그리고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남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갔답니다. 이민을. 자, 그런데 이민을 가서도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12년에 가족 모두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에서 똑같이 성폭행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2015년에 이제 이 피해자인 의붓딸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그때 지인에게 본인이 의붓아버지에게 입은 이런 성폭행 피해를 털어놨다고 해요. 근데 그걸 털어놓고 지인과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게 범죄구나라고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더 충격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건 범죄다라고 해서 이제 뉴질랜드 돌아가서 이제 의붓아버지한테 계속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폭행이 계속됐고 지금 사파에 나온 것처럼 뉴질랜드 경찰에 이 의붓아버지를 신고하게 이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싶으실 거예요. 이 의붓딸은 이 의붓아버지의 범행이 범죄라는 걸 2015년이 돼서야 알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좀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범죄 혐의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돼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파에도 아버지라는 자가 하는 말이 딸도 원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잠깐 사파로 비춰졌거든요. 뭐냐면 철저하게 심지어로 굴복을 시킨 겁니다. 길들이기를 해서 자기가 이거 싫긴 싫지만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자, 소장님. 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런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걸 피해를 입는다는 자각을 한동안 하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하나는 아이가 12살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폭행이나 성추행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나이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데 그 그루밍이라는 게 원래 마부가 말을 막 빗질하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꾸미다, 치장을 하다 이런 것처럼 그루밍 성범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이미 굉장히 친밀함, 회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좋아할 만한 호기심, 관심 이런 걸로 나는 너를 너무너무 아낀다, 너를 지켜준다,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감을 얻은 후에 본인의 목적인 성폭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의붓 아빠는 좋은 분이야, 나를 돌봐줘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한국에서 잡힌 거죠? 일단 뉴질랜드 현지에서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이 아버지라는 자는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이 됐었고요. 이게 그냥 그대로 끝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의붓딸도 이제 너무나 그동안 상처가 컸고 현실을 깨달아서 지난 6월에 우리 경찰에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때부터 한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증거를 모으고 또 공조로 뉴질랜드 경찰로부터도 뉴질랜드에 접수됐던 신고 내용도 다 재수사를 해서 결국 수사 시작 4개월 만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백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좀 여기서부터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의붓딸이 신고를 해서 이제 구속이 됐죠.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의붓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가볍게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의붓딸도 원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그루밍 성범죄로 심리적으로 굴복시켜 놓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저런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딸의 친모는 이 성범죄 사실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 그걸 이제 뒤늦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딸을 친딸을 13년 동안 성폭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사건 보면은 그러니까 그 친모에 대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가족 안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방관하고 외면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정말 몰랐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소장님. 네, 몰랐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친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그루밍 성범죄가 아주 교묘하고 비겁하고 좀 어려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붓 아버지는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범죄 외에는 아버지나 보호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에서 가정을 뭔가 부양하는 느낌을 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본인은 그 심리를 굉장히 이용을 해서 딸도 원했다, 날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성범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더 비겁하고 잔인한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들도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